네, 안녕하세요. 쿠카의 한성국입니다. 한 몇 개월 만에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제가 좀 회사를 그만두고 퇴사하고 이것저것 좀 새로운 일들을 하느라고 그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. 근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. 일단 이제 겨울이고 겨울이 되면 또 전기차 운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전기차 꼭 사야 된다, 내연기관 사지 말고 전기차 사세요, 이런 얘기들을 유튜브에 올린 거에 댓글로 이제 다른 분이 더 찍은 영상이 신뢰도가 있고 증거자료가 많아서 아직은 전기차 때가 아닌 것 같다, 뭐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뭐 그 말에 동의하고요. 이제 제가 이 전기차를 꼭 무조건 사야 된다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유지비라든지,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주행거리가 많거나 뭐 이런 분들이 그 기름값, 뭐 경유나 휘발유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, 상대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제가 구매했을 때보다 지금 차값이 좀 많이 올랐죠. 그래서 그만큼 오른 폭만큼 이제 또 비교되는 차들이 많이 달라졌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차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지금 제가 얼마나 샀냐면 54,395km를 탔습니다. 제가 2020년도에 이 차를 9월에 첫 운행을 했으니까 2021년도, 2022년도 이제 2년이 좀 넘었죠. 2년 동안 한 55,000km 정도를 탔고, 생각보다 저는 주행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. 다행히 저 때는 레퍼럴 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레퍼럴 코드로 이제 그때 11만원 크레딧도 받고, 그 이후에는 이제 1,500km 그 주행 그 마일리지도 받고 해서 지금도 한 6만 킬로 정도의 마일리지가 쌓여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소노캄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무료로 이제 6만 킬로를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의 사례랑 이제 이번에 뭐 새롭게 전기차를 사는 분들하고는 좀 다를 거고, 또 테슬라가 아니라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아니면 EV6를 사시는 분들하고는 또 상황이 다른 뭐 이런 상황들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뭐가 됐던 간에 저는 그래도 전기차를 추천을 드려요. 일단은 뭐가 됐던 간에 제가 최근에 제주도를 가가지고 이제 차를 렌트해서 타는데, 저는 이제는 내연기관 차가 좀 더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. 그런 엔진이 이제 변속되는 느낌이라든지, 그리고 이제 좀 더 치고 나가는 것들이나 이런 주행감도 그렇고, 제가 한 2년 정도 이제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앞으로 차를 사더라도 뭐 전기차를 사게 될 것 같고,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아직도 많이 나오는 것들은 충전소예요. 충전소. 네, 충전소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. 이제 오래 걸리는 건 오래 걸리는 거지만, 제가 최근에 산청 시골을 간 적이 있는데 약간 불편한 적이 없었다가 딱 한 번 느꼈습니다. 220V로 충전을 하는데 이게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압이 좀 낮아서 그런가? 근데 그때 당시에 BMW 하이브리드는 충전이 됐거든요. 근데 이제 모바일 커넥터로 충전을 하는데 충전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주행거리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다행히 근처에 그 충전소 슈퍼차저가 있어가지고 제가 충전을 하고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, 그 산청 주변의 동사무소라든지 여기 충전소를 다 돌아다녔는데 충전이 다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난감하긴 했어요. 근데 그런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충전소 때문에 제가 불편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. 그 슈퍼차저도 동네에 많고, 제가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그 주변에 상황에는 제가 어디가 뭐가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뭐 충전이 불편하지 않나요 하는 거는 개인의 어떤 노력도 있고, 개인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뭐 발품 파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. 충전은 전기차를 탈 거면은 감안하고 타는 거고, 지금처럼 저도 충전을 하는 동안 뭐 커피를 하나 사올 수도 있고,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이제 그 패턴에 맞게끔 생활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, 그다음에 하이패스 할인이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들이 또 있다 보니까 알아보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, 그리고 정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BMW 320D 탈 때도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불편한 것도 있었고, 회사를 뭐 연차를 내고 좀 차를 맡겨야 될 수도 있고, 뭐 저는 그랬습니다. 다른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, 근데 이제 전기차는 워셔액만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정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부분들. 근데
저는 기준 자체가 이제 자동차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,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운행을 하는 유지비를 줄이고 싶어서 전기차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, 이제 뭐 약간 주행에 대한 어떤 재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어 변속이라든지 뭐 이런 어 자동차를 운행을 하면서 막 즐겁게 펀 드라이빙 하고 싶은 분들은 또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정답은 없는 건데, 저처럼 이제 세제 혜택, 그리고 이제 좀 더 그래도 아직까지는 휘발유나 경유보다는 전기차 충전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더 전기차를 추천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. 이제 워낙에 요즘에 전기차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EV6, 아이오닉 5, 아이오닉 6, 그 다음에 뭐 폴스타, 이제 거기서부터는 또 어떤 그 차량을 선택하느냐, 이거는 또 다른 이제 기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테슬라는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 하나에 대한 장점이 정말 큰 것 같고, 계속 이제 OTA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, 약간 핸드폰으로 따지면 애플과 갤럭시로 나눠서 이제 애플을 이제 테슬라랑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, 일반 다른 자동차는 안드로이드 기반인 갤럭시랑 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뭐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기 때문에 뭐 이게 맞다 틀리다 개념은 아니고, 그냥 서로의 그런 견해가 다르고 원하는 주행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지 않나,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일단 앞으로 올라가는 영상들은 이렇게 좀 편하게 제 생각들을 좀 많이 얘기하는 채널로 활용할 예정이에요. 테슬라 주가도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뭐 가치 투자이기 때문에 뭐 요즘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가끔 뭐 주식 얘기도 하게 될 것 같고, 근데 무엇보다는 제가 이제 2, 3년 정도 이제 전기차를 타면서 느꼈던 것들, 기회가 되면은 다른 전기차를 타겠죠. 근데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또 테슬라를 막 받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. 저 레퍼럴 코드로도 웬만큼은 다 그 차량을 인도를 받으신 것 같고, 한 분 정도만 이제 차량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, 제가 이제 아는 선에서는 테슬라 운행과 관련해서는 좀 팁 아니면 운행에 대한 정보들, 뭐 차량 운행에 대해서 겨울철 어떻게 운전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오랫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, 근데 영상 올릴 때 한창 올릴 때 재밌었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짬짬이 틈틈이 시간을 내서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